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 편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평소에 착각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축하받아야 할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던 기억.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제대로 봤더라면.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오늘은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6가지 순간을 심리학 연구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마음, 숨길 수 없는 본심을 함께 꿰뚫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마음 깊이 남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같이 출발했을 땐 몰랐습니다. 비슷한 형편, 비슷한 꿈, 비슷한 속도로 걸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했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말투, 은근히 내려다보는 시선, 그리고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거야.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모임에서, 지인들 앞에서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가 심장을 때립니다. 옛날엔 네가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뭐.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는 안 통하지.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가 같은 길을 걸었던 시간들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인간관계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쌍의 친구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한쪽이 성공할수록 남아있는 친구에게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68%에 달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6개월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챙기던 친구였지만 성공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과거의 동료를 내 아래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사회적 상승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올라갔고 너는 아직 거기 있다. 이 무의식이 언행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높아진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친구는 성공해도 높아져도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과거의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들어 하더라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괜히 충고하려 들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의 무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당신보다 앞서 나간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같은 눈높이로 당신을 바라봐주고 있나요? 당신의 작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나요? 아니면 조금씩 비웃고 조금씩 충고하고 조금씩 당신을 아랫사람 취급하고 있나요? 성공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높아졌어도 여전히 눈을 맞추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진짜 친구는 남는다. 사람들은 다들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통장에 돈이 바닥나고 숨 쉬는 것도 버거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그 사람들, 언제든 내 편일 거라 믿었던 그 사람들. 처음에는 다들 걱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힘내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바빠서, 요즘 정신이 없어서, 어떤 친구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숨 돌릴 틈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없이 5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나도 넉넉한 건 아닌데 일단 이거라도 받아. 그 돈이 커서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 그게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참가자 500명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90%의 관계는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힘내라는 격려를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거나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단 7%의 사람들만이 아무 대가 없이 끝까지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7%는 훗날 조사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인간관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조건 없는 헌신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 이득 없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옆에 남아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익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인연만이 진짜 인연이다. 처음엔 누구나 다 친절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웃고 있을 때는 모두가 내 주변을 맴돕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사라지고 내가 힘을 잃었을 때 그제야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힘들 때 연락을 끊은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상황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상황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사람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때 곁에 남아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손길 하나, 그 말 한마디, 그게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큰 울림이 됩니다. 힘든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곁에 진짜 누구만이 남는지를. 힘들 때 곁에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두 번째 순간입니다. 세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쉽게 변합니다. 특히 내가 없는 자리, 그곳에서야말로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한때는 나를 아끼던 사람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걔 요즘 좀 이상해졌대. 너 몰랐어? 옛날부터 그랬대.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름을 가볍게 올려놓고 가볍게 깎아내리는 말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쓰라림이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나를 지켜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누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말할 거면 난 그 얘기 안 들을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리는 것 같던 순간 누군가 내 등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부재중 평가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친한 친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 친구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도록 유도했고, 다른 그룹은 친구의 단점과 뒷이야기를 주제로 삼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룹은 무려 78%가 실제 친구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단지 흥미삼아 했던 부정적인 대화가 현실의 신뢰도까지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심리적 동조 오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진짜 내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친구란 부재 중에도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남들이 나를 흉볼 때 가볍게 웃어넘기지 않고 조용히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내 편입니다. 당장 곁에서 웃어주는 사람보다 내가 없는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뒷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줬을까요? 나도 모르게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 최고의 인연입니다. 말로 다짐하는 사람 말고 조용히 행동으로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세 번째 순간입니다. 네 번째, 성공했을 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보인다.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내 기쁨에도 함께 웃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같이 울던 사람이니 같이 웃는 건 당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너무도 잔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진짜 얼굴들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어색한 표정 하나로 시작됩니다.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표정은 굳어있고 시선은 엇나갑니다. 곧이어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요즘 바빠서 조만간 한번 보자. 그러다 어느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들. 지금은 좀 달라졌더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때 깨닫습니다. 웃으며 내 등을 토닥이던 그 손이 사실은 등 뒤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걸.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사회적 성공과 인간관계 변화를 추적 연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과 그 주변 친구들의 관계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2%가 가장 친했던 친구와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숨겨진 경쟁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다가 내가 빛나기 시작하면 상대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질투와 비교심이 고개를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리감을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비꼬는 농담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성공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도 소중하지만 내가 잘 될 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연민을 느끼지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은 드물다.
당신이 잘 될 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진짜 인연입니다. 그 반대는 처음부터 당신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 승진을 했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아이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때 누가 진심으로 웃어줬나요? 누구는 박수를 쳐주는 척하면서 눈빛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누구는 조용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대화 주제를 슬쩍 다른 데로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 계산 없이 나보다 더 환하게 웃어줬을 것입니다. 그 웃음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빛날 때 함께 빛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네 번째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내 약점을 아는 사람. 그때 진짜가 드러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 꺼내기 싫은 과거, 누군가에겐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 하나쯤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 약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상처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약점을 품어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무기 삼아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넌 원래 그 부분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넌 늘 실패하는 거야. 아파서 보여준 상처를 조롱거리로 삼고 때로는 협상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내 약점을 들춰내 다른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든 존재였다는 걸.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친밀한 관계 속 약점 노출과 심리적 배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서로에 대해 솔직한 약점을 털어놓은 뒤 시간이 지나며 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점을 공유한 후 관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무려 53%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결론 내렸습니다. 진짜 신뢰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때 증명된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타인의 약점을 감싸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약점을 알면서도 그걸 흉터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 내 가장 아픈 기억을 털어놨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줬나요?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들었나요? 내가 힘들 때 그걸 무기 삼아 상처를 덧내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던 사람.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아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다섯 번째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농담이라며, 웃자고 한 말이라며 가볍게 내 체면을 짓밟는 사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인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자리. 그때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얘 원래 좀 둔하잖아. 야, 그걸 또 몰랐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파묻힌 그 순간 나만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나 혼자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무시당하는 분위기. 그 짧은 농담 한마디가 내 평판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사회적 맥락 속 조롱과 인간관계 신뢰도 변화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신뢰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농담 한 번으로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41%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롱성 농담을 던진 사람조차 나는 장난이었어라고 해명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대상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비공식적 신뢰 붕괴라고 부릅니다. 즉, 웃으면서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가벼워도, 아무리 웃음이 필요한 순간이어도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깎지 않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약점을 농담처럼 꺼냈던 사람, 나를 웃음거리로 삼았던 사람. 그 순간 당신의 가치는 그 자리에서 깎였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쉽게 농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을 높여주는 사람,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을 감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말해줍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6번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흔들림 없이 곁을 지킬 사람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내 삶을 가볍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짜 인연을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절 인연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절을 함께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 홀로 버텨야 했던 시절, 그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 내가 성장하고 달라지고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더 이상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과거를 되살리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옛날 같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수록 당신만 초라해질 뿐입니다. 인연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까지 그대로 남아있지 않듯 필요할 때 찾아와 서로를 살게 해준 인연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바뀝니다. 붙잡지 마세요. 애써 매달리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을 슬퍼하지 마세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떠나는 자를 원망하지 말고 떠난 자리를 채우려 하지 말라. 인연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채워졌던 축복이었다. 지나간 인연을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고마웠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때가 되어 사라지는 인연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걸을 때는 몰랐던 거리감, 서로의 다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의 일부였지 내 인생 전체는 아니었구나. 슬퍼도 괜찮습니다.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시절 인연은 당신의 과거를 밝혀준 등불이었지만 당신의 미래를 함께 걷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남아줄 사람에게 더 많은 온기를 나누세요. 그것이 성장한 어른이 인연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묻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없을까?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만 있을까? 하지만 질문을 거꾸로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까? 사람은 거울입니다. 내가 뿜는 에너지, 내가 가진 태도,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곧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는 건 망설였다면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차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를 보고 싶다면 그 세계를 너 자신 안에 먼저 만들어라.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줄 줄 알고 곁에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배신당했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로 한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기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비슷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끔 실망할지라도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인맥을 정리하라.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곁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모임은 늘 북적였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기억.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많은 인맥, 많은 지인,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정작 인생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던 경험. 그때 깨닫습니다. 숫자는 힘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아무리 많아도 내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내 약점을 흉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상처를 매일같이 새로 덧내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연구했습니다. 인간이 실제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명뿐이다. 이른바 던바의 수라는 이 이론은 우리에게 냉정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500명의 지인보다 단 5명의 진짜 친구가 인생을 바꾼다. 억지로 인맥을 늘리지 마세요. 억지로 모임에 끼어 있지 마세요. 이제는 걸러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고 흉보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진짜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세요. 오래 알았으니까, 어릴 때 친구니까, 가끔은 좋은 말도 해주니까. 이런 이유로 마음에 없는 사람들을 붙잡지 마세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짜 인연을 붙잡느라 진짜 인연을 잃지 말라.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적어 보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진심에 집중하세요. 5명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단 1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당신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4번째,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가꿔라.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오래 알면, 자주 연락하면, 자꾸 만남을 이어가면 관계가 깊어질 거라고. 하지만 진짜 인연은 횟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은 꽃은 시듭니다. 햇살을 주지 않은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끈만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점점 불편하고 어색해집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는 말만 반복되다가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진심 하나, 짧은 안부 인사 하나, 때로는 조용히 챙겨주는 행동 하나가 관계를 싱그럽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월드링거는 하버드대 75년 추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작은 진심이 오가는 인간관계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화려한 친구 수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진심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대신 때때로 문득 떠오를 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늘 응원하고 있어. 이런 짧은 진심 하나가 몇 년을 뛰어넘어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를 살아있게 하세요. 그것이 진짜 인연을 오래오래 가꿔가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그래서 더 귀합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걸을 힘을 얻습니다. 다시 웃을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바람이 불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 비가 쏟아질 때 조용히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 하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피어나게 해줄 작은 기적 하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행복 주문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께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회원님만을 위한 특별한 영상과 당신만을 위한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마음 깊숙이 연결되는 조금 더 특별한 행복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